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알기는, 이 정권이 이제 안보 정권을 이제 70년을 해먹었는데, 안전을 도외시하고, 정권과 자본과의 합작에 의한 그 세월호 운영 자체가 이제 결국은 그런, 정권적 또 이제 경제적 이런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나타나는 게 뭐 무슨 함정이 떴다든지 또 기타 뭐 단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문을 이제 계속 야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안함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 그 진실이 아직도 뭐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이미 나왔잖아요. 천안함은 분명히 한미 간의 훈련을 하다가 뭐 이스라엘 잠수정이 와서 일으킨 사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리에 가서도 천안함의 진실은 북에서 하지 않았다. 그런 말 없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학교만 결의가 되는데, 이명박이는 북에서 다 했다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결의됐다. 있다고 거짓말 하는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천안함 사건이나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으로 하여금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큰 뜻, 그런 그 계략적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함정 뜬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건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나 지금 재판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만 가지고도 그게 밝힐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 이득을 보는 자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이죠. 집권 세력이 직접적으로 이른바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좀 과도한 표현일 수는 있겠는데요. 자유로워졌다기보다는 한 집 내려놨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월호 사고가 없었다면 전국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부분을 보면 끊임없이 지난 2012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진보 진영 그리고 이제 시민 진영 일각의 분들이 더욱더 활동의 폭을 넓히셨겠죠. 적극적으로 이번 6.4 선거에는 절대 부정선거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월 중순에 국정원의 이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들통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 국정원장이 사과 발언을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부정을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러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화두를 6.4 지방선거의 일종의 선거 전술로 그들이 차용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분히 이것은 결과론적인 입장인 것이죠. 결과론적인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 것인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이제 신라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6.4 지방선거도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재보선 하고 나고 이제 큰 규모의 선거는 없죠. 내년에는 대규모 선거가 없습니다. 대규모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또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이 민생 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이죠. 선거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선거가 다가오면 또 깎아주는 신용을 하겠죠. 근데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권 3년기, 집권 4년기까지, 집권 말까지 커다란 이제 그들의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야 간의 논리로 봤을 때 커다란 이러한 이제 비난 요지, 그들의 이른바 이 태생적 한계라고 하는 선거 비리 의혹, 거기에 대해서 일견 한 짐을 좀 덜어놓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 한 가지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야를 좀 크게 본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일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미일 삼각 공조를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까지 가는 게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 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일본 군대가 여기 와가지고 일장기 들고 군사훈련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도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인 말씀, 이건 결과론적인 아니고 그냥 가정이죠. 가정인데,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침몰했을 때 저는 일본 내에서 이런 요구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가서 구조를 하면, 그죠? 해상 자위대가 아이들을 구조를 해주면 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반자위대 감정이 일부 좀 사그라들지 않겠냐? 아니, 우리나라 해경이 어쩔 바를 모르고 쩌쩔매고 있는데 자위대가 와가지고 다다닥 구조를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에서 그러면 이제 자위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구조도 같이 해줄 것이고 앞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합동구조 훈련합시다. 도장 막 찍으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훨씬 빨리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의 우익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매우 강하게 이제 조롱하고 비판했던 그런 이제 언론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죠. 서울 지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에 대한 보도를 하다가 실제로는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는 일본 정부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커다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일본 당국에서는 그런 욕심을 좀 부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조에 동참해가지고 좀 한국인들의 이 반일 감정을 어떻게 좀 편법으로 그러면서 차후에 계속적으로 해상자위대가 한국 영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열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는 청와대에 타진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물론 이거는 우리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상당히 커다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대략 요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지난 2012년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진보 진영 그리고 이제 시민 진영 일각의 분들이 더욱더 활동의 폭을 넓히셨겠죠. 적극적으로. 이번 6.4 선거에는 절대 부정선거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4월 중순에 국정원의 이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들통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 국정원장이 사과 발언을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부정을 막자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여론이 일어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러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화두를 6.4 지방선거의 일종의 선거 전술로 그들이 차용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다분히 이것은 결과론적인 입장인 것이죠. 결과론적인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 것인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이제 신라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고 일본 군대가 여기 와가지고 일장기 들고 군사훈련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도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인 말씀, 이건 결과론적인 아니고 그냥 가정이죠. 가정인데,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침몰했을 때 저는 일본 내에서 이런 요구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가서 구조를 하면, 그죠? 해상 자위대가 아이들을 구조를 해주면 이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반자위대 감정이 일부 좀 사그라들지 않겠냐? 아니, 우리나라 해경이 어쩔 바를 모르고 쩌쩔매고 있는데 자위대가 와가지고 다다닥 구조를 해버리면 우리 국민들에서 그러면 이제 자위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구조도 같이 해줄 것이고 앞으로 부산 앞바다에서 합동구조 훈련합시다. 도장 막 찍으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배가 훨씬 빨리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의 우익 쪽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매우 강하게 강의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알기는 이 정권이 이제 안보 정권을 이제 70년을 해먹었는데 안전을 도외시하고 정권과 자본과의 합작에 의한 그 세월호 운영 자체가 이제 결국은 그런 정권적 또 이제 경제적 이런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나타나는 게 뭐 무슨 함정이 떴다든지 또 기타 뭐 단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의문을 이제 계속 야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안함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 그 진실이 아직도 뭐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이미 나왔잖아요. 천안함은 분명히 한미 간의 훈련을 하다가 뭐 이스라엘 잠수정이 와서 일으킨 사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보리에 가서도 천안함의 진실은 북에서 하지 않았다. 그런 말 없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학교만 결의가 되는데 이명박이는 북에서 다 했다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결의됐다. 있다고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 그랬는데요. 그래서 육사 지방선거도 끝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재보선 하고 나고 이제 큰 규모의 선거는 없죠. 내년에는 대규모 선거가 없습니다. 대규모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또 예산을 올리는 것이죠. 이 민생 세금을 계속 올리는 것이죠. 선거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선거가 다가오면 또 깎아주는 신용을 하겠죠. 근데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권 3년기, 집권 4년기까지, 집권 말까지 커다란 이제 그들의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여야 간의 논리로 봤을 때 커다란 이러한 이제 비난 요지, 그들의 이른바 이 태생적 한계라고 하는 선거 비리 의혹, 거기에 대해서 일견 한 짐을 좀 덜어놓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 한 가지 좀 짚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야를 좀 크게 본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일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미일 삼각 공조를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까지 가는 게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우리나라 국군과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천안함 사건이나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사건으로 하여금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큰 뜻, 그런 그 계략적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함정 뜬 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그건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나 지금 재판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만 가지고도 그게 밝힐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과연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 이득을 보는 자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지금 집권 세력이죠. 집권 세력이 직접적으로 이른바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좀 과도한 표현일 수는 있겠는데요. 자유로워졌다기보다는 한 집 내려놨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월호 사고가 없었다면 전국은 어떻게 흘러갔을까라는 부분을 보면